요란한 총성이 울리면서 가슴을 불로 지진 듯한 뜨거운 열기가 확 스치고 지나갔다. 나는 가슴에서 뜨거운 게 콸콸 흘러내리는 것을 느끼며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을 우두커니 쳐다보았다. 순간 비굴해지지 말자고 생각을 했다. 구차하게 살려달라고 애원해서는 안 된다. 어쩌면 이러한 순간이 닥쳐올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는가. 그럴 때마다 혁명가답게 죽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한 줄기 회한이 스쳐오는 것은 나도 한낱 인간이기 때문일까? 아, 이렇게 죽어야 하는 것인가? 나는 아직 할 일이 남아있는데 이렇게 죽을 수는 없어. 나는 내가 신뢰하던 부하의 총에 맞았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오른쪽 팔에 총을 맞은 차지철은 실내에 있는 화장실로 달아났고 여자들은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을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되돌려보듯 불과 몇 초 전에 일어난 장면들을 머릿속에 그려보았다. 카카! 이따위 버러지 같은 자식을 데리고 정치를 하니 올바로 되겠습니까? 김재규의 말은 총성보다 더욱 크게 마치 벼락이 떨어지듯 내 귓전을 울렸다. 18년 동안 이 나라를 통치해온 나에게 던진 김재규의 말은 비수보다 더욱 예리했다. 나는 마치 빗으로 살점을 조각조각 도려내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김재규는 말을 끝내고 앉은 채 허리에서 권총을 뽑아 차지철에게 한 발을 발사하고 곧바로 일어서서 나에게 한 발을 발사했다. 그것이 가슴에서 붉은 선혈을 콸콸 흘러내리게 한 것이다. 선혈은 벌써 방바닥으로 흥건하게 번져가고 있었다. 카카, 괜찮으세요? 여자들은 유혈이 낭자 내 가슴과 등을 손으로 막고 치열하면서 울음을 터뜨렸지. 그녀들의 손은 피투성이가 됐고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젖어 있었다. 난 괜찮아. 나는 상반신을 숙이고 피가 흘러내리는 가슴께를 내려다봤다.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어. 그러나 피가 흘러내리는 가슴의 상태를 본 순간 살 수 없을 것 같은 직감이 빠르게 뇌리를 스쳤어. 20년 넘게 군생활했기 때문에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치명적인 상처였지. 총에 맞은 이상 살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자 문득 가슴처 밑바닥에서 슬픔으로 엉킨 덩어리 하나가 턱까지 치밀어 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 밖에서는 계속 총성이 들리고 있었다. 중앙정보부 요원들과 청와대 경호실 요원들이 총격전을 벌이고 있는 모양이었어. 나는 눈을 감았어. 문득 북한이 쳐내려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빠르게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어.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북한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 어서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해서 전방의 경계를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려야 할 텐데. 카카, 정신 차리세요. 누군가 다시 나의 어깨를 흔들었다. 난 살며시 눈을 떴어. 가수 심수봉의 얼굴이 흐릿하게 시야에 들어왔다. 카카, 돌아가시면 안 돼요. 나도 죽고 싶지 않았어. 그러나 지금 이것이 꿈이 아니라면 죽음을 피할 수 없을 거야. 문득 사랑하는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지. 명치 끝이 묵지근하게 저려왔어. 총상에 의한 통증이 아니라 아이들 때문이었어. 제 어머니도 총탄에 잃었는데 아비마저 총을 맞고 죽는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 것인가.
가엾고 불쌍한 내 새끼들. 또다시 심수목의 노랫소리가 귓전을 찰랑거리며 울렸어. 성량이 풍부하고 애조를 띤 가수 그녀가 콧노래로 허밍을 부를 때면 이상하게 그 노랫말이 가슴을 적셨지. 그녀는 아직 음반을 발표하진 않았으나 이미 노래는 만들어져 있다고 말했었지. 이 몸이 죽어 한 줌의 흙이 되어도 하늘이여 보살펴 주소서. 내 아이를 지켜 주소서. 세월은 흐르고 아이가 자라서 조국을 물어오거든 강인한 꽃 밝고 맑은 무궁화를 보여주렴. 무궁화 꽃이 피는 건 이 말을 전하러 핀단다. 참으면 이긴다. 목숨을 버리면 얻는다. 목숨을 버리면 얻는다라는 구절을 떠올리자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어. 목숨을 버리면 나는 무엇을 얻는단 말인가? 아, 나는 무엇을 향해 여기까지 왔는가? 나는 목이 메어왔어. 나는 이렇게 죽어서는 안 돼.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지 않은가? 자주 국방도 완수해야 하고 통일도 이루어야 해. 경제를 더욱 발전시켜 선진국 대열에 합류시켜야 한다. 그런데 자꾸 눈이 감겨와. 눈꺼풀이 너무 무거워. 자욱하게 흘러내린 피가 눈앞을 가리는 것만 같아. 카카, 괜찮으십니까? 차지철이 화장실에서 얼굴을 내밀면서 물었어. 나는 차지철을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어. 아, 경호실장이 어째서 총도 갖고 있지 않았는가? 그가 총을 갖고 김재규에게 대항했다면 이렇게 허망하게 죽어가진 않았을 거야. 괜찮아. 나는 입속으로 중얼거렸어. 차지철이 비로소 조심스레 만찬장으로 나와서 그런 다음 밖을 향해 소리를 질러댔지. 경호원! 경호원! 그때 우당탕 되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김재규가 다시 뛰어들어왔다. 그는 실내 화장실로 피했다가 뛰쳐나온 차지철을 향해 총을 난사했어. 총성이 귓전을 막막하게 울렸어. 공포에 질린 여자들은 나를 버려둔 채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지. 차지철을 향해 총을 쏘는 김재규의 총소리가 귓전을 요란하게 울렸어. 차지철이 죽는구나. 난 그렇게 생각하자 공허했지. 각하는 국가이십니다. 5.16을 일으키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차지철이 나에게 말했지. 이제 그런 차지철이 김재규의 총탄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 것이지. 김 부장. 나는 입을 벌려 김재규를 부르려고 했어. 그러나 손끝 하나 움직일 수가 없었어. 의식은 뚜렷했으나 몸을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지. 김재규의 호흡이 유난히 크게 들렸어. 그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 김재규가 내 머리에 권총을 들이댔어. 머리에 광하는 충격이 느껴지면서 구멍이 뚫린 듯한 기분이 들었어. 피가 주르르 쏟아져 얼굴을 흠벅 적셨지. 이런 상태에서 의식이 뚜렷하다니 꿈을 꾸고 있는 것인가? 피가 입으로 흘러들었어. 김재규가 다시 밖으로 뛰어나갔어. 갑자기 사방이 컴컴해지면서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게 됐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가 없어.